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종목을 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네, 따로 종목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 근데 오늘 전체적인 이런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주식하고는 확실히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주가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런 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상황을 한번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이렇게 좀 더 하락세를 줬는데, 근데 다시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을 준 모습이 보이죠. 다행히 뭐 60선까지는 터치를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되게 많이 선물해줬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저번에 많이 하락했는 거 바로 이렇게 상승세 해주면서 바로 회복을 해줬고, 지금 계속 이제 고점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근데 코스닥도 지금 이제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이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인데 미장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런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다우존스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오늘 지금 이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 벌써 0.86%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장 초반에 열렸을 때는 거의 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15% 하락, 거의 완전 이제 뭐 완전 뭐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렸죠. 20선 가볍게 뚫고 지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S&P 500도 지금 1.73%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을 해줬지만 0.43% 하락. 그리고 다른 항생 지수나 대만, 그 다음에 그리고 일본 니케이 이런 것들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생 지수도 계속해서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락을 줬는 그 타이밍과 맞게 같이 하락을 줬었고 회복해줬지만 오늘 다시 이제 크게 하락을 준 모습입니다. 대만 지수도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약간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근데 뭐 대만 지수는 아직 이제 20선까지는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 일본 니케이도 계속 이제 크게 하락을 주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이런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더 하락에 지금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가까워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락 정세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더 이렇게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바로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네, 보면은 뭐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첨보, 그 말고도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이제 기본 소재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온실가스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이런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가스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을 또 이제 새롭게 냈어. 그 말고도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금융권에서 되게 이런 메타버스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용한 그런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런 이제 게임주 관련주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랑 이런 연관을 많이 시켜서 굉장히 이렇게 최근에 많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 말고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다시 이제 뭐 이런 거리두기라 하고 뭐 한다니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또 다시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이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잠잠해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런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제 뭐 백신,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이제 진단키트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락 추세, 거기다가 뭐 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되게 하락장을 많이 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추세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계속해서 지금 이제 1300명대 이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이렇게 계속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올해 전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된 이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나 관련된 이런 전선 관련주들, 네, 전기 전선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옴니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일진 전기, 뭐 광명 전기
전부 다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되게 오늘 또 시세를 많이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은 뭐 경기 민감주 아니면은 뭐 성장주나 아니면 이런 기술주와 같은 이런 것들, 뭐 경기 민감주가 아닌 이런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테이퍼링 이런 것들로 시장이 이슈가 됐었는데, 또 어느새 시장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지 이제 지금 같은 순환 매장세에서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지 돈을 안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리는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지금 현재 철강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 해운, 반도체들도 지금 굉장히 행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하나씩 살펴보면은 철강 관련주 한번 볼까요? 포스코 보면은 지금 이제 항상 시세를 많이 줬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해주고 지금 이익선도 이탈을 해버린 상태죠. 네. 그 다음에 뭐 조선 해운주 한번 볼까요? 해운주 보면은 HMM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HMM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줬다가 지금은 봤을 때, 네, 지금 봤을 때 이제 상승세가 아니라 다시 이제 박스권에 위치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계속 황금선 타면서 그렇게 추세선을 좀 더 이탈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조선도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조선도 지금 이렇게 시세 줬다가 지금 이제 이 황금선 이탈해서 계속 회복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주고 있는 모습.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안에 있고 계속 이제 황금세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모습. 얼마 전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황금세를 크게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지금 8만 선도 깨진 상태.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황금을 회복 못해주고 계속 하락해주는 모습입니다. 추세선도 많이 깨진 상태고 되게 혼조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전에 경기 민감주라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세를 줬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보다 지금 시장은 뭔가 하나의 섹터나 테마를 정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장에 그날 이슈가 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이제 상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리침의 형태. 말 그대로 한 번 올라서 쭉 올라줬다가 그 약간 그런 형태의 이런 시장이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올라갈 때 급격하게 시세에서 뭐 크게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뭐 하락이거나 아니면은 해봤자 이제 1%에서 이제 뭐 많아봤자 2%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지루한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대형주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봤으니까 됐고, 보면은 뭐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금 네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괜찮지만, 근데 그 외에 이런 다른 것들은 되게 이제 좀 하락장보다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 SDI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이사전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상승을 줬지만, 근데 현대차 지금 네 이익선 이탈 많이 했죠. 얼마 전에 지금 하락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기아도 지금 20선 이탈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환급을 회복 못 해주고 있는 상황.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도 지금 20선 이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위치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만약에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대형주가 점점 좀 더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두어 담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변이 확산 추세가 지금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코로나가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코로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세가 나타나고 이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여행주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풀렸을 때,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코로나 해소됐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맞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보면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솔직히 이때부터가 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때 했는 건데, 이선 이탈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더 이런 확산 추세에 있게 된다면은 더 이렇게 하락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도 보면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딱 나오고 나서부터 환경성 회복 한 번도 못해주고 계속 크게 하락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 줬다가 이제 바로 이제 환경도 회복 못 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담는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담는 것이 사실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제 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도 지금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깨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렇게 환경선 회복 못 해주는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눌리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각자가 이렇게 잡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손절할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환경선 밑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부터 조금 좀 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좀 더 괜찮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황금선을 얼마나 회복을 해주고 얼마나 시세를 계속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약간 어리바리하면은 당합니다. 네, 어리바리하면 당하고, 아예 확실하게 컨셉을 정해서, 아 나는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그냥 눌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담아서 현금화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조정받는 종목들 계속 조금 담아가지고 길게 보겠다 라는 이런 컨셉을 잡아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힘 있는 섹터에 아예 뛰어들어서 그런 데서 이제 크게 시세를 주는 것들을 이제 먹고 들어가든지, 네 요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솔직히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도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중 이제 견제도 지금 점점 시작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이런 올림픽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되게 트러블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세도 지금 좀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각자의 전략적으로 각자에 맞게 각자의 이런 투자 계획을 잘 잡고 투자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높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